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베스트셀러 작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는 쪽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네. 고발 사juk 또 얘기해야 되나 아이고. 봐요. 이게 점점 커지네. 네, 왜 커지네요. 커지죠?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지난 일주일 넘었습니다 이제. 네. 근데 지난주에는 이런 사건이 하고 놀래서 쳐다보다가 그냥 주말 넘겼고요. 네. 이번 주부터 기자회견 전국부터 매일매일 메가투콘 폭탄이 뻥뻥뻥. 오늘 또 터졌죠. 네. 압수수색, 네. 피의자 입건. 네.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간단하게 줄이면요. 하나예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 최측근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써서 외부자에게 전달해서 그걸 다시 고발하도록 청부 고발을 사주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김웅 의원 기자회견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제보자는 특정을 했는데 검찰이 쓴 건지 알지 못한다.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됐고. 지금 근데 일단은 하나만 궁금한 거. 윤 총장이 사주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네. 그렇게 김웅 의원한테 줬던 사실이 팩트라면 그 자체도 큰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데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얘기하니까 네. 기자들이 입건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수처 말은 한마디예요. 당시 검찰총장이다.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박시영 총장님이 네. 최영일 제가 정책관이야. 네. 근데 제가 고발을 해. 근데 우리 박시영 총장님이 너무 음해를 당하고 있어. 화가 나. 피해자 우리 박시영 총장님. 부인도 음해를 당하고 있어. 배우자 주가 조작했다고 뭐 아무개 여사.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관에 대한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고발 사주를 하는데 과잉충성. 박시영 총장님에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이득을 보냐, 네.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손준성 검사가 다 끌어안고 가나요? 8237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면. 그러니까 하나는 손준성 검사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확인이 돼야 합니다. 썼다라고 팩트로 확인이 됐을 때 네. 정말 윤 총장은 알았나 손준성 몰랐나. 검사는 나는 안 썼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밑에 그 직원들이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안이 손준성 검토했고. 검사는 높은 사람이에요. 네. 차장검사 고위직입니다. 때문에 네. 직접 뭐 고발장을 쓸 정도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썼는지 또 확인할 거예요. 추정으로 보면 그 밑에 이제 여러 공안 검사들도 있고 부하 검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4월 3일 휴가를 내고 김웅 이제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100여 건을 오전부터 밤까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혼자 한 작업이 아니다. 작업의 양이 방대하다. 그런데다가 어쩌면 여러 명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추정도 가능하죠. 지금 검찰에서 뭔가 단서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PC만 본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 다 봤죠. 관련해서 같이 일했던 그 방에 분들 있는 사람들 다 PC를 봤죠. 다 들여다봤을 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많이 고민하고 있답니다. 지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있겠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을 낼지, 어떻게 어디까지 그 수사에 이렇게 응할지, 그것도 좀 그게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손 검사가 제일 고민인 게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캠프에서 나온 조항들을 보면 손준성 검사는 최측근 아니다. 일을 시켰을 뿐이지 이게 이 윤 총장이 원했던 그 인물이 아니다. 이거는 추미애 사단이 인사로 박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 밀어내죠. 추미애 사단으로 밀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이제 장관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고. 아니 송 검사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치다. 네. 뭐 어떤 결정을 그러니까 총장 지시 없이도 모두 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네.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유승민 후보께서 김웅은 깃털이고 몸통은 윤석열, 손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 부분이 뭐 가히 틀린 말은 아닌 그렇죠. 것 같지만 문제는 김웅 의원의 처세예요. 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 뭐랄까요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봐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이나 유승민 후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헤아리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한 그리고 약간 말을 계속 바꾸면서 바꾸고 선택적으로 기억이 난다 안 난다 하면서 네. 지금 법률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조국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계속 검사들이 압박을 네. 했는데 네. 1년 반 전에. 정작 검사들은 1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도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의원방으로 네.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무슨 어. 일이 있던지 많이 왔다 얘기하는데 제보가 그렇게 많이 안 아니 온답니다. 많이 안 오기도 하고 그분이 후보 시절했잖아요. 후보 그분은 시절. 초선도 아니에요. 후보 시절에서 후보 시절. 원외 인사로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 박시영, 최영일 그 두 분께서 다른 데 가서도 말을 했었어요. 네. 여기서 일반적인 이야기. 몇 걸음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7294님께서 의혹만 가지고 야권 유력 후보 찍어내리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7617님 목통까지 가겠습니까? 꼬리 자르겠지. 꼬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한테 치명타가 됩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잔매의 장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말실수, 여러 부적절한 행동, 그다음에 좀 희화화됐던 모습들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박시영 대표님 이번에는 잔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크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이 아하. 이 건만 있었으면 지지 강도가 지금 지지층의 지지 강도 분석을 해보면 최근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가장 견고합니다. 네. 가장 높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설화에 각종 사건 사고에도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데 조금씩 빠진 거죠. 그러니까 폭락은 안 하지만 조금씩 빠지는 게 보이는 거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의 부상의 길을 부각하는 그 공간을 열어줬다. 그렇죠.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열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바뀐 맞아요. 겁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큰 흐름상 보면 하락세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니 땡물뜨게 연기 나냐 이런 속담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속설도 있듯이 저는 설령 사주했다 이 부분에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를 윤석열 총장이 받는다 하더라도 손중성 검사가 유업 처리가 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만약에 밝혀진다면 윤 총장한테 직격탄이 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우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몰랐던 듯 아까 국민면접 봤는데 진짜 억울해하던데요. 네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탄압받는 이미지가 형성되면 이 정치라는 게 이게 탄압받으면 또 커지고 맞아요. 거기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시영 대표님의 분석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네. 약간 이제 다른 의견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때릴 필요가 있나? 정치적 측면에서. 누가? 그러니까 이건 일이 터져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네. 당내 경쟁자도 있고 예. 본선 주자로 올라온다면 이제 여당이 경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스텝의 경쟁자가 있잖아요. 네. 그건 당내에서 홍준표, 네. 유승민 다 있는 거고 원희룡. 그 다음에는 11월 9일에 본선 주자가 윤석열 후보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 민주당하고 격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되던, 네. 뭐 이낙연 후보가 되던, 제3 후보가 되던. 제일 재밌는 건 윤석열 추미애가 제일 재밌겠죠.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구도가 됐을 때 이 강성 보수 지지층은 이미 결집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많은 미디어가 아니 기자회견을 왜 저렇게 호통 회견을 하나 네. 다 비판 일색인데 예. 강성 지지층은 그 이해를 해줘요. 억울하니까. 얼마나 떳떳하면. 그런 흐름은 저는 응. 실체가 있으니까 응.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힘의 태도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위법 사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이 어물쩍 넘어가거나 윤석열 후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요. 그렇죠. 이 사안을 어물쩍 처리하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죠.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게 드러났을 때 절대 윤석열 편에 서서 보호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홍준표냐 유승민에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의 판단 부분이 중립적으로 바뀔 거다. 저는 오케이. 그렇게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고 만약에 검사와 야당 정치인이 지금
협잡을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기문란이라고 여당은 볼 하잖아요.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네.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야당 탄압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박 대표님이 얘기한 것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지도부는 거리두기를 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도 만들고 김재원 최고가 이거 명명백백히 하라. 근데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좀 이상했던 거는 4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고발장이 이 고발장으로 행사가 됐으면 4월에 만들어진 고발장을 8월에 행사하면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정점식 당시 위원장이 입수 경위를 밝혀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입수 경위를 모르는데 이걸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걸 초안으로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윤 캠프의 지금 이해관계를 베팅한 전현직 의원들이 너무 많아. 제일 크잖아요. 캠프가.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좌초되거나 허물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베팅한 그들의 이권이 다 휴지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7617님께서 야권 지지자들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홍 후보가 대안이 된다 싶으면 옮겨가죠.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흐름이 일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집도끼들의 반응이 어떠냐. 근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후보한테 위협을 받더라 하더라도 견고했습니다. 견고했어요. 근데 맞아요. 과거에는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60%대로 늘 높았거든요. 60%대, 뭐 10%대 이런 간극이 크게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50에서 20으로 줄다가 40에서 30대로 줄은 조사까지도 발표되고 나왔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도끼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이 있다. 홍준표 후보 이동.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골든크로스도 몇 번씩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전직 마지막 의원들 변수 하나만 네.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는 일단 불리해요. 지금 위기 국면에 들어왔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감사원에서 조사 다 끝낸 걸 공수처가 가져와서 1호 사건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기소심의위원회 기소 결정했잖아요. 4개월 걸렸어요. 있는 자료 가지고. 근데 지금 입건해서 이제 수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1월 9일에는 본선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게 기소 불기소 뭐 무혐의 유혐의 이게 나오겠느냐 안 나올 거로 봐요. 두 달 동안. 검찰에서는 빨리 발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검찰은 감찰 결과 최대한 빨리 하고 수사로 빨리 전환할 하되 건지. 필요하면 수사 착수인데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와 협조한다 그랬죠. 예. 서로 이 혐의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공식적인 감찰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감찰할 만한 사안인지 좀 조사해봐라 들여다보고 했더니 있고.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서 그렇죠. 감찰로 갈 건지 아니면 수사로 바로 착수할 건지 그리고 공익제보자 네. 공익신고자의 휴대폰까지 있으니까 이걸 병합심리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느닷없이 공수처가 갑자기 한 거예요. 공수처가 기다리면 네. 또 뺏기거든요. 뺏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동안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느냐 여러 비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혼났지. 그걸 많이 의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11월 9일까지 이 혐의를 윤석열 이 후보가 벗는다면 또 이 우리가 봤지만 장기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해서 결국 무죄를 받으면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김경수 지사는 또 안타까운 자초를 겪으면서 결국은 법정 구속이 됐. 근데 12월이면 그 전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납니다. 그렇지. 네, 11월 초에 끝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 윤 총장은 기사회생이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요. 자, 0545님께서 영화 더킹 내부자 검사 외전을 합한 탄탄한 스토리 영화 소재일 듯 얘기하는데 리얼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영화를 안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 최종 후보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정세균 후보는 홍준표가 올라온다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이재명 된다. 지사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상대하기 좀 더 쉽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애초에 시나리오를 짤 때. 예, 그게 이제 전략적 발언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약점이 많다. 그리고 본선에 가면 정책 대결을 TV토론에서 많이 다룰 텐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 안 된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 손쉽게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말펀치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고발사주 의혹
이 내용이 네. 지금 지지도에 거의 또 합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다음 주에 네. 봐야죠. 다음 주에 주에. 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걸어야죠 우리. 자 오른손 왼손 내놓으세요. 자 손을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뭘 거는 거 아닙니다. 자 위너는 누구로 결정됩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됩니까? 박시영. 야. 저는 최종 후보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홍준표한테. 네. 홍준표. 자 박시영. 아. 홍준표 걸었습니다. 그러면 최영일은 2달 남았잖아요. 네. 2달.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좀 투스텝으로 가볼게요. 투스텝. 재밌어야 되니까 2달 동안 홍윤 뭐 계속 고발 사주 재미없어서 윤이 지금 위기에 빠졌죠. 홍이 윤을 잡습니다. 잡아. 그 1위에 올라가. 네. 그리고 홍이 가. 네. 그럼 내부 토론회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주자들도 있잖아요. 원희룡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사실 황교안은 왜 얘기 안 해요? 황교안. 10명 있어요. 10명. 하태경도 있고. 네, 황교안. 오늘 다 국민 면접했어요. 예. 심지어는 누구예요? 허경영 총재와 연대한 분. 안상수 후보도 네. 있습니다. 박찬주 후보도 있고요. 네. 군 출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토론회를 막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유권자의 마음이 윤에 대한 강성 지지가 충성심이 아니었던 거야. 정권 교체 열망인데 컨텐츠가 좋아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먹구름이 끼긴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윤을 제끼고 홍과 맞짱을 떠서 유승민 후보가 좀 이 당심을 얻어갈 가능성 한번 점쳐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변수 오세훈은 없습니까? 아, 지금 끼어들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아니 경선 버스가 출발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근데 또 반칙을 해? 오세훈 막 세워? 시장 버스를?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들썩들썩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긴 해요. 아니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텐데 자꾸 뭔가 변수를 만들려고 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나고 그렇죠. 경선이 시작되는데 마치 윤석열 후보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랄까요 드롭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레이스를 밟으면서 이제 지지율이 약간 빠질 가능성이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경선 버스를 중단시키고 갑자기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시장 후보가 올라온다. 뛰어든다 하면 경선 룰을 다 바꾸고 모든 반칙이죠, 후보가 다 반칙이죠.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당이 쪼개지는 길이죠. 2329님께서 육군대장 박찬주 무시합니까? 박시영 대표가 무시하더라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도 무시합니다. 아니 아까 아니에요. 박찬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하셨어요? 네. 무시하는 줄 네, 알았어요. 장군 출신 우리 박찬주. 자 여기서 하나 더 겁니다. 아, 또 걸어요? 네. 2030에 네. 무야홍 홍준표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박시영? 지금 보시면 2030이라 이야기하는데 2030의 남녀 간의 지지도 격차가 너무 커요. 완전 다른 집단이에요 서로 맞아요, 간에. 맞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특히 20대 남성 층에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 거죠. 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본선쯤 들어가면 상황은 좀 달라지죠. 냉철하게 보죠. 외른 청년 정책이라든가 과거의 능력이 진짜 있었는지 그렇죠. 신뢰할 만한 분인지 여러 가지 따져볼 텐데 어쨌든 한 2-3살 정도는 20대 남자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홍준표의 그 보수 그 국민의힘 쪽의 최종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지지도는 꽤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성들의 비유감도가 높다는 거는 홍준표 후보도 좀 인정하고 아니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이 시그널 면접에서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예전에 과거에 지금 홍준표 후보 이화여대생들에게 때려주고 싶다라는 얘기 하신 적 있죠? 이거 성희롱 아닙니까? 이랬더니 홍준표 후보의 답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그거 막말이라고 한다면 나 막말이라고 인정하겠다. 막말은 맞다. 성희롱은 네. 아니다. 성적 희롱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듣는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듣기에 납득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 이게 면접에서 재환기가 돼버렸고. 그리고 여성 정치인에다 네. 더 심한 말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저 옛날 그 젊은 시절을 회고한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걸 회자시키는 거라서 얘기 안 할 텐데
민망한 것들이 있었죠. 네, 아니 그 동안에는 사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유력 후보가 아니었고 이미 대선 때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있었죠. 가만히 있지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많이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지지도가 계속 올라간다면 더 이제 민주당 쪽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윤석열, 유승민 이런 쪽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죠. 그렇죠. 홍준표 후보 공격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치열해지겠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또 여당 지지자들이나 여당 쪽에서도 공격을 안 했었죠. 9809님 홍준표 만만하게 보다가 내년에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피눈물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홍준표 후보 그렇게 만만한 분은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상돈 교수도 어제 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편마하면서도 걱정이다. 네. 홍준표가 올라오면 절대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당이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고 이번에는 여당이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돌아가 보시면 저는 지난 우리 조기 대선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선 때 5명이 이제 경합을 하잖아요. 네네.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높았고 41%. 근데 2위를 누가 했는가를 보면 홍준표가 해서 그렇죠. 그 26%예요. 24%.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2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2위라고 생각했는데 3위가 되고 홍준표 2위가 놀라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토론 평가를 잘했다고 인정받은 건 심상정, 유승민이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TV 그게 토론회 때. 이번에 다시 한번 복귀가 될 텐데 저는 홍준표 후보와 이 유승민 후보가 토론장에서 이제 9월 15일이면 8명으로 컷오프 되고 네. 그다음에 4명으로 컷오프 되잖아요. 그럼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 컨텐츠 중심으로 갈 텐데 홍준표 후보는 걱정이 입담도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메시지를 날리고 사람들을 흡입하는 매력이 있는데 정책 컨텐츠에서 미래 비전을 좀 신뢰성 있게 줄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은 남아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유승민 후보는 리더답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모 이미지가 강하지 리더 이미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구구절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 부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리성을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그 말씀도 드렸어요. 방송하면서 합리성을 다시 강화시키려면 좌우의 극단적인 행태, 언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강하게 비판해야 최근에 예를 들면 구구 인사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로 목소리 낸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죠. 자, 3927님께서 뉴스버스나 김웅원 이거 연기 같은 게 모든 게 언론 방송 뉴스를 독점해서 국힘당을 계속 여론의 중심에 있게 하려는 보도의 전략 아닐까요? 김동연 후보 대선 출마 의견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 보세요. 주진우에서도 계속 그것만 얘기해. 자, 지금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주로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가 국민의힘 특별히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되면서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의 고도의 작전은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그런 음모론엔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지적하신 효과에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 데이에 오전에 김웅 의원이 근데 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왜 퍼즐이 하나도 안 맞춰줬다. 하루 종일 이러다가 2시 반에 딱 공지가 나오고 4시 반에 2시간 후에 긴급 기자회견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치사하게 이런 얘기하니까 화제가 됐는데 그 당일날 2개의 기사가 완전히 묻혔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과거의 시대가. 지금은 미디어에서 얼마든지 재생해서 뉴스를 다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보고 집단 지성의 다시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요.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 한 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태도가 불량했고 썼던 메시지의 내용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메이저 언론들만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다 줬지 않습니까? 손준성에서 끊어내라. 이런 식의 메시지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화낸 표정 지으면 목소리 키우고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하고 데자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안 좋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데 어쨌든 그날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를 한 뉴스가 묻혀버렸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드디어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되면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연설이 괜찮았어요. 들을만 했는데
다 사라지고. 아니, 김동연 부총리의 출마 네네네. 선언도 다 출마 묻혔죠. 선언도 묻히고. 그러나 이런 뉴스가 많아지는 게 국민의힘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탄핵 때 그렇게 뉴스가 다 탄핵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국민의힘이 이겼어야지. 그래서 그 088 음모론에 동의하진 않지만 일부 다른 이 좋은 뉴스를 또 묻어버리는 효과는 오히려 안타깝다. 이런 이슈 중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과단성 있게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신속하게 도려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기사회생을 하는 것이지 사실 아직은 그 모습은 안 안 보이잖아요. 보이죠. 사실 이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고발 사주 의혹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빨리 정리해야죠. 0884님께서 국힘은 후보 경합 과정에서 유혈이 낭자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자, 피가 좀 흘렀던 민주당 경선 이번 주 슈퍼위크를 맞습니다. 지난주 충청 경선 그렇죠. 결과 두 분 예측했는데 최영일 승 어우. 근접해서 맞췄습니다. 근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최영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11일 날 네. 숫자만 얘기하세요. 숫자만 네. TK 기분 상했습니까? TK에서 아니 TK까지 필요 없고 1차 슈퍼위크까지 누계. 좋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누게. 자, 네. 과반이다 아니다. 네. 자, 보세요. 자, 그다음에 강원이 있죠. 네. 12일 강원. 그러고 64만 명의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발표가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바람이 계속 간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인단 1차 발표에서도 과반을 넘길 것이다. 아니, 과반을 근데- 넘어서 몇 퍼센트? 저도 그때 49, 아니, 51, 과반- 51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49, 51 얘기했고 저는 52, 53 얘기했는데 그렇지. 54가 사가 나온 나왔으니까.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갈게. 자, 저 이재명 58. 58이요? 네. 너무 센 거 아니야? 58. 세계관의 박시영, 박시영 대표 세계갑니다. 그러니까 58. 저도 바람을 탔다는 거는 맞는데 54. 이제 못 찍겠지. 아니 제가 저는 59는 못 올리겠지. 55.5. 55점이요. 아. 그러면 이 바람이 이재명 바람이 더 거세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거세지는 거고 우리 박시영 대표는 더 많이 거세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분석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 지지층들도 국민선거인단에는 참여했을 거다. 근데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60% 넘게 가거든요. 지금요? 예. 그리고 노조나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쪽은 원래 되는 쪽에 줄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사태 이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국민선거인단이 한 40만 이상이 이미 투표를 했지만 그렇죠. 사태론 이전에 그렇지만 앞으로 그 한 3, 이후에. 40만 정도가 또 참여를 했으니까요. 후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슈퍼위크 이번 주에 그러면 민주당 후보 대세가 거의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최영일 후보와 제 주장처럼 55%에 넘어갔다. 그 이상. 그러면 호남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대첩에 지금 이낙연 후보는 호남에 올인을 해버렸는데. 네, 최영일 후보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호남 민심이 네. 지금 다른 민심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호남 민심이 이재명에 또 좀 강했어요. 네, 강했어요. 아니, 최근 여론조사 보면 맞아요. 뭐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호남에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차이를 낼 거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할 거냐 아니면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고 또 추미애 동정론이 나오면서 그렇죠. 추미애 후보한테 표가 10% 넘게 쏟아질 건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죠. 4049님께서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거 정리될 거다 한 말 생각납니다. 그때 벌써 정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저거 네. 원희룡 지사랑 논란 있을 네. 때 아, 그건 상황이었는데. 그때 갈등. 이미 이거 청부 고발 사건 안 그럴지도 한다는 몰라요. 얘기예요? 민지김님께서 추미애도 올라갑니다. 얘기 올라갈 듯 얘기했고 8753님 윤석열 후보님 호통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어요. 그런데요 철학을 보여주세요.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네. 네, 공정과 상식 외치지만 말고 이제 그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호통만 보여줬나 봅니다. 지금까지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걸으셨죠? 아유, 네. 55.5. 알겠어요. 화이팅! 58? 어휴, 네. 저는 잠시 쉬었다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